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초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으로 상당히 지금 대면 강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5주 총 강의에 지금 이게 12주 강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한 학기가 헛되이 그냥 나가지 않겠어요는 여러분들의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형회기 나머지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리포트는 울프랑 알파로 우리 선형 회기에서 선형 분석 해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 예제가 그 역과 그 월세의 가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리니어 핏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XY, XY, XY 이렇게 묶여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선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편이 9.283 이게 교과서하고 좀 달라 보이지만 반올림한 거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이 책을 똑같습니다. 길기가 마이너스 1.803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림 빨간이 이게 우리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이게 우리 선형회기 분석으로 나온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R 제곱이라는 거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레지디얼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영어로 이게 잔차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차이를 이렇게 플롯을 해놓은 거죠. 이게 자, 그래서 5장 선형회기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에 이어서 이제 그 정규화로 과학습을 줄인다는 개념을 우리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학습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정규화라는 것이 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이게 오버피팅이 되는데 주어진 데이터에 너무 정확하게 들여맞아서 지나치게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된 상태를 우리가 과학습되었다, 오버피팅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우리 그림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면 이렇게 샘플 데이터들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쭉 찍혀져 있죠. 예.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여기 함수 fx,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이제 랜덤 발생한 난수를 조금 더해서 만든 겁니다. 난수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수의 난수를 더해져서 만들어진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피팅을 한 녀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요 함수 모양에 가깝겠죠. 정확하게 함수 모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요 fx를 그린 것에 거의 근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근접하게. 자, 근데 이게 요 점 있죠. 요게 요 점서부터 요 점까지를 긋고 요 점서부터 요 점까지를 긋고 요 점에서 요 점 사이를 긋고 이렇게 점과 점 사이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 연결하는 식이 있겠죠. 두 점, 요 점과 요 점.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4와 3 사이에 이게 3인가요? 마이너스 3.5인가요? 하여간 그 사이에 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와 3 사이에 또 관계식. 그쵸? 그러니까 요걸 다 잘라서 요걸 하나하나 다 잘라서 그거에 대한 식을 나옵니다. 굉장히 식이 복잡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 그대로 과학습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노이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말하는 실험 오차. 만약에 이게 실험 데이터라면요. 실험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오차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실제로 그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습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진 데이터에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차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는 있으면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특성을 이렇게 잘 반영하고 있는 식을 우리가 일반화되어져 있다, 혹은 일반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일반화 능력이 있는 일반화 능력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과학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외교에서 과학습을 피하는 방법으로 우리 정규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레귤러라이제이션, 정규화에 대해서 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개념을 하자면은 우리 아까 말한 기울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자칫 실제로 표현하기는 이게 가중치거든요. 모델의 개수니까 이게 모델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도록 이게 모델의 개수 가중치가 작아지도록 하는 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게 우리 정규화라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할 때 보통 L1 정규화하고 L2 정규화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L1, L2라고 하는 거는 앞에 우리 놈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놈, ROM, 놈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L1 놈, L2 놈 그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1 놈을 이용하면은 L1 정규화, L2 놈을 이용하면은 L2 정규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선형액의 모습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y는 w0 플러스 wk, xk, k는 1서부터 l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w0가 이게 바이어스라는 녀석이 되겠고, wk가 가중치라는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정기화를 위해서 우리 추가하는 항목을 람다 EW라고 합니다. 이게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모델의 개수가 작아지도록 하는 추가하는 그 녀석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L1 정기화에서는 람다 EW는 람다에다가 이 WK 있죠? 이게 하나의 뭡니까? 지난 시간에 봤듯이 벡터였잖아요. 컬럼 벡터였죠. 그래서 그것에 절대값들을 다 더한 녀석이 됩니다. 거기다가 앞에 람다라고 하는 개수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턴스라고 하는 녀석 D 있죠? 이게 YK이고 F가 우리 선형회귀에서 얘기해준 값이 차입니다. 그것을 제곱해주고 더하기 람다 EW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된다라고 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라그랑지 undetermined multiplier라는 방법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응되는 수학은 우리 공부 안 했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하면은 이런 항을 우리가 더해주면은 이게 정규화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과학습이 되게 하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1 정규화를 사용한 것을 라쏘 회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L2 정규화는 우리 이제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해준 녀석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 D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디스턴스 앞에다가 정규화를 위한 녀석,
근데 L2 정규화를 이렇게 해줘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제 최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된 녀석을 우리가 리치 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람다의 값도 우리가 이게 그 상수값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 결정해주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이건 여기서는 그냥 그 기본적으로 우리 SCI 키트런이라고 하는 우리 인공지능 키트에서는 이걸 람다를 1.0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람다를 이렇게 조정하면은 정규화를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히 값을 1이라고 두고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찾아내는 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수학 얘기는 우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하던 게 뭡니까?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세트였죠. 그래서 각각의 칼럼에 이것들이 변수명이었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그 변수명의 설명이 뭐냐? 이를테면 CRI, 크라임입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온 가중치가 됐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집값이 싸겠죠. 그 다음에 ZN이라고 이게 조은입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그 녀석, 그 동네가 주거 지역이라는 뜻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조용한 동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 보스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비율이 크면 클수록 집값이 좀 오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인더스트리입니다. 상업 지역이 많으면은 이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기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한 더미 변수, 찰스강에 의한 더미 변수, 강변에는 1, 강변 그 외 지역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강에 가까우면은 그 조망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비싸겠죠. 그 다음에 NOx는 뭡니까? 이게 그 공해 물질이라겠죠. 자동차에 의한. 이것도 집값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등등등 이런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목표가 뭡니까? MEDV죠. 주택 가격의 중앙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이어스 우리 상수값 항인데요. 이게 31.62가 됩니다. 이런 값들이 쭉 나왔어요. 그쵸?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쭉 공부한 거죠. 선형회기.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변수의 1차 식입니다. 요거 변수의 1차 식들을 다 더해서, 그쵸? 요게 1차 식들을 다 더하고, 정규화까지 하고, 그쵸? 그 방법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한 SCIKIT 스키트 다시 run.org라는데 한번 가보면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 하는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 거예요. 요걸 해서 이 가중치를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고, 그래서 찾아나온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의 중앙값은 이런 함수들로 식으로 1차식으로 쭉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계산 과정은 다 안 보여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W를 구하는, WK를 구하는 뭡니까? 연립방정식이었잖아요, 결국은. 그 연립방정식을 다 풀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결정해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 보스턴 지역의 내용 얘기입니다. 변수들을 다 집어넣었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하여간 생각나는 이것이 중요 변수일 것이다 라는 녀석들은 우리가 다 찾아서 넣은 겁니다. 그쵸? 여기 지금 봤듯이요. 오래된 건물서부터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이게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해놓고 모델이 이제 우리 그 선형회귀 모델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모델이 정말 얼마나 정밀한가, 얼마나 잘 맞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델이 완벽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1차 시계에 의존한다라고 우리가 제약을 뒀잖아요. 그렇죠? 그 제약을 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꼭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모델이 진짜 얼마나 잘 맞는가, 그 모델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하는 것이 우리 다음 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 왕선된 모델 평가하기,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완성된 모델을 평가를 해볼 건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데이터를 집어넣고 아까 그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스트 데이터를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모델을 처음 완성할 때 학습한다거든요. 모델을 할 때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러는데, 그 학습용 데이터하고 그 모델을 검증하는 테스트용 데이터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찾아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로 얼마나 잘 맞는가, 그걸 우리가 검증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더 나아지도록 조정을 하는 걸 우리가 튜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눴죠. 단순하게 학습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 이렇게 둘로 나눈 거를 우리가 홀드아웃 교차 검증법, 이렇게 부릅니다. 홀드아웃. 그리고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K분할 교차 검증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K개로 딱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를 우리가 테스트용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 두 번째는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이게 우리 모델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테스트용 데이터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쵸? 분할을 해서 교차 검증법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데이터를 K로 분할한 다음에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교차 검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절에서는요, 홀드아웃 방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홀드아웃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75%를 학습용으로, 그러니까 모델을 계산하려 해서 가중치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75%를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25%는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홀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잔차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그래프로 표현해 줍니다. 이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yi는 실제 데이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선형회귀 모델 있죠? 그걸로 계산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WK에 대응되는 XWK에 대응되는 YI가 있잖아요. 그쵸? 예, YI 값에 다가 우리 모델 값을 차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롯을 쭉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0 되는 게 뭐예요? 실제 데이터하고 모델하고 값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그라미는 학습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 네모는 우리 25% 테스트용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맞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이게 잔차가 요 0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말한 그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선형회귀법으로 분석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잔차를 보고 잔차 플롯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잔차를 했는데 아까 같이 이제 그 좀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은 그 어떤 아마 특정 변수 쪽일 거예요. 예, 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하면은요. 이거 그냥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수치화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균 제곱 오차, 민 스퀘어드 에러나 결정계에서 R 스퀘어 같은 지표를 가지고 잔차 그래프 해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가 MSE가 이제 평균 제곱 오차거든요. MSE가 바로 뭐냐면 아까 본 그 잔차죠. 요게 잔차의 제곱이 됩니다. 실측값 빼기 예측값 하고 제곱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n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 되겠죠. 그쵸? 잔차의 전체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MSE는 뭐 대충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 노멀라이즈가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R 스퀘어를 보통 씁니다. 이게 보면은 1 마이너스에다가 그 MSE 값에다가 뭐냐면 요 실측값의 평균 있죠. 평균을 뺀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실측값의 그 표준 오차가 되죠, 요게. 그렇죠? 예. 그 분산이 되죠, 분산. 그렇죠? 그래서 분산하고 요거에 차를 내고 그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분산보다 요게 작으면 작을게 좋죠. 그렇죠? 그 작아지면 여기가 MSE가 얘에 비해서 작으면은 어떻게 돼요? R 스퀘어가 1에 가까워지겠죠. 예, 1에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보통 잘 맞는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포스팅 하우징 세트의 MSE하고 R 스퀘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계산 과정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근데 그 데이터가 가지고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MSE를 계산했더니 학습 데이터로는 MSE가 20.63이 나오고 테스트 데이터만 갖고 했더니 27.98 나옵니다. 그 다음에 R 스퀘어를 계산했더니 0.741 테스트 데이터 했더니 0.7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0.74면은요 이게 1에 그래도 가까운 편이죠. 그쵸? 1에 가까운 편이긴 하고 0에 가깝지는 우리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0%로는 실제 주택 가격의 70% 이상은 지금 모델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델 테스트 데이터하고 학습 데이터가 이 정도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 과정은 우리 이 책에서도 그렇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계산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평가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통계하고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통계는 기존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요, 그 기존 데이터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우리가 통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는 그냥 기존 데이터 분석이죠. 분석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하지만 머신러닝은 예측에 무게중심이 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하면은 예측이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더 정밀한 예측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5장 내용은 우리가 끝났는데요. 방금 전에도 그랬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그 계산을 했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나하고 그 빅데이터 분석 강의 듣는 학생들이 많죠.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동시에 듣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R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선형회귀 분석에 관련된 그 내용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데이터들은 아니지만, 계속해 보면은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 안 배운 명령어가 attach라는 겁니다. 이게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데이터 프레임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데이터를 검색 경로에 추가해서 변수명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디태치는 이제 그걸 어태치한 거를 제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에브라인입니다. 그래프에 이제 직선을 추가해 주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게 LM이죠. 이게 리니어 모델입니다. 선형액이 모델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y 틸다 x인데요. 이게 뭐냐, y가 x의 함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r 계산할 때 y가 x의 함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r 명령어들을 밑에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홈이고, 그 다음에 이 홈을 이제 점으로 갖다 놓고 산점도죠, 플롯을 하고, 그 다음에 선형핵이 모델로 절편 구하고 기울기 절편을 구하고 덧붙여서 한번 그려보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홈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어태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태치 홈 안에 첫 번째 변수가 올드예요. 그래서 그걸 x라고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 홈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두 번째 변수가 new입니다. 그걸 이제 y라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롯 x, y 하면 이렇게 점으로 쭉 지키죠. 그렇죠? 그 다음에 AB 라인하고 LM, 그 다음에 Y 틸다 X. 이게 뭔가 선형액이 모델 명령어로 가지고 직선을 만든 다음에 직선을 추가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쭉 선형액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 R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그림 그리고 그림 플롯도 다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절편이 어떻게 되고 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그것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simple.lm, 이게 선형핵이 모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죠? 데이터 홈, 어태치 홈, x equal old, y equal new, 이게 저 xy 좌표고요. 그 다음에 simple.lmxy입니다. 이게 선형핵이 그 모델 명령어를 치고 콜을 해줍니다. 콜을 하고 lm 포뮬라는 y 틸다 x 이렇게 됩니다. x하고 y가 x의 함수를 그걸 이용을 해서 선형핵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코이피션츠라고 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심플 하면은 요 모델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인터셉트가 절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21에 10의 5승 되고 6.897이 이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y절편하고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림은 안 나왔는데요. 그림은 앞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R 명령으로 이렇게 그림을 선형액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쉬운가요? 네. 그쵸? 데이터만 있으면 되죠? 데이터만 있으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잔타 배웠잖아요. 레지듀얼. 그래서 심플.lm에다가 xy잖아요. 근데 옵션을 겁니다. show.residuals 하고 true라고 합니다. 레지듀얼도 보여다오. 그러면 요 그림은 우리가 방금 전에 아는 그림이죠. 그쵸? 직선 그림. 근데 레지듀얼을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 쭉 이게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레지듀얼의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느냐. 그쵸? 그 다음에 그 레지듀얼의 퀀티티가, 그쵸? 심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플롯해 보는 경우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R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X 할 때 여기 올드라고 되어 있는 건데 홈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바로.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값을 치면 됩니다. y equal u에다가도 우리 안에서 배웠죠, 여기 값을 직접 집어넣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치면은 이게 절편 요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을 하는데요. 이게 계산을 할 때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파이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 선형회계 하는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많은 책들이 파이썬 가지고 하는 거를 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봅니다. 기계학습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파이썬에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sklearn linear regression 실전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첫 줄 있죠. from sklearn.linear_model. 그 다음에 import linear regression. 이게 linear regression이 이게 선형획입니다. import가 뭐예요? 이게 파이썬에서 여러 개들이 들어있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를 들여와라 하는 얘기고, 어디에서? 요 sklearn.linear_model에서 들어와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import pandas를 as pd라고 쓰겠다 입니다. pandas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CSV 파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읽고 쓸게 해주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import numpy as np. 이거는 뭐냐면 수학 계산을 위한 행렬, 벡터 등 수학 계산을 위한 계산 함수를 제공해주는 패키지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import matplot library입니다. 이게 matplot은 뭐냐면 수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플롯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을 하는 데는 파이썬의 시각화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CSV 파일로 우리가 키와 몸무게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한번 사용을 해서 선형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rom, import,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맨 끝에 as plt죠. 그래서 이게 그림 그리는 명령어를 plt라고 약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pd, np, plt 이게 약칭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다 쓰지 않고. 자, 먼저 def는 pd가 뭐예요? 여기 numpy라고 했죠? 판다스라고 했죠? 판다스라는 패키지에 read underbar CSV를 파다하는 겁니다. height.csv 파일을 불러 들어와서 df라고 하는 데이터로 하라. 데이터 df.head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쭉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뭔지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df에 들어가 있는 하이트가 x 변수가 되고 y가 df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가 y 변수가 됩니다. 그걸 지정을 해준 다음에 필트 했죠. 필트는 아까 매트플롯 요거를 필트라고 약칭한다고 했죠. 필트의 플롯에 x, y고 동그라미 점을 찍어서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라 하면 옆에 있는 요 그림 같이 동글뱅이 그 점을 가지고 쭉 되죠. x축이 뭐라고 했습니까? 키라 그랬죠? y축이 뭡니까? 몸무게라고 그랬죠? 그쵸? 예, 이게 아마 미국 그쪽이라 키가 아마 몸무게가 아마 파운드일 거예요. 파운드가 대략 그 반 나누면 됩니다. 180이면 한 80kg 정도. 그쵸? 100이면 한 50kg 정도 되고 64가 이게 그쵸? 64가 이게 아마 피트 단위 같아요. 피트. 예. 예, 그래서 피트 단위가 피트 단위인가? 인치 단위 같대요. 인치. 피트 단위는 3피트가 아니 1피트가 30cm니까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네. 예, 이게 인치 단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플러스 해봅니다. 그쵸? 그 다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형 회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사용해서 라인 피팅을 하고, 그쵸? 그래서 이게 그 선형 대수를 하고 직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직선을 그죠. 그쵸? 그 라인 피터 프레젝트 70 이렇게 치면은 그 키가 70일 경우에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 예측이 되냐 이겁니다. 그쵸? 이게 분산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길기 절편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됩니다. plt 플롯은 이 점으로 동그라미 찍는 거고 그 다음에 plt 플롯 x 라인 피터 프로젝트 있죠. 요거 요거를 x 밸류를 이렇게 가지고 그림 그리고 plt show를 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 파이썬 가지고 직선도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러면은 파이썬에서 한다 그러면 요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 그쵸? 예, X하고 그 Y 데이터 있죠. 여기. 그걸 똑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CSV 파일을 만드세요. 우리 그쵸?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그대로 입력해 주면은 그림도 그려주고 X 절편, Y 절편 요 그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1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예제 있잖아요. 우리 그 역과의 거리하고 월세값 그 예제인데 R이나 파이썬을 가지고 한번 선형 얘기를 해봐라 이겁니다. 화면 캡처하고 제출하라 이거죠. 그쵸? 요거는 R을 배운 학생들한테는 R이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우리 빅데이터 분석한 학생들은요. 네,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요, 저 쪽지로 질문해 주세요. 예, 다음 강의에서는 6장 자연어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